다음은 사업계획서 작성법 안내입니다. 나눔과 꿈은 기존의 공모사업과 달리 전문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사업 신청 양식을 활용하고 사업의 양적 성과와 더불어 사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더 의미를 두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에서는 나눔과 꿈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과 관점을 고려해서 사업 계획서에 담아야 하는지, 프로포절 작성 시 어떤 실수를 많이 하는지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과 꿈 사업은 크게 꿈 사업, 나눔 사업, 장기 사업, 단기 사업, 중점 주제, 자유 주제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계획서의 구성 내용이 조금씩 다르니 사업 계획서 작성 시에는 해당하는 신청서 양식을 꼭 확인하시고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기 사업의 경우에는 3개년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과 1차년도 사업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을 하실 때에는 요소 간 논리적인 연결이 중요합니다.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편성, 사업의 필요성, 목표 및 평가, 사업 종료 후의 지향점까지 구성 요소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일관성 있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업명부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첫인상이 참 중요하다고 하죠. 사업명은 사업 계획서의 첫인상입니다. 사업명은 프로그램 핵심을 한 줄로 요약해서 명료하게 표현해야 하며 사업명을 통해 그 사업이 누구에 대한 어떤 사업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제목만으로는 대상과 프로그램 내용을 알기 어려운 사업명은 피해야 합니다. 예시,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의 재학대 예방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처럼 대상과 목적, 방법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사자는 제목을 보고 이후 서술될 사업 내용의 전개 방향에 대해 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목만으로도 심사자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정확한 제목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부제나 약칭을 잘 사용하면 더욱 매력적인 사업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약칭이나 상징성만 나타내는 사업명은 피해야 할 예입니다. 예를 들어 색다른 문화공감 레인보우, 너의 손안에 펼쳐진 세계가 있다, 내일을 잡아라와 같이 제목만으로 대상과 프로그램 내용을 알기 어려운 사업명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목을 초기에 결정하더라도 프로포절 내용을 전체적으로 구성이 완료된 시점 또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제목과 내용의 일치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싶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 작성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사업 참여자 모집 전략인데요. 전에는 사업 참여자를 사업 대상자라고 표기했습니다.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사업 대상자로 불리는 것이 맞지만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사자입니다. 이제 그들을 피동적인 대상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주체적인 참여자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업 참여자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첫째, 핵심 참여자입니다. 핵심 참여자는 성과 목표 달성의 주인공으로 성과 목표 달성 여부와 직결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둘째는 주변 참여자입니다. 핵심 참여자가 변화하는 데 매우 밀접하게 관여되는 중요한 주변인입니다. 핵심 참여자와 주변 참여자를 구분하여 제시하게 되면 누가 핵심이고 성과 목표 달성 여부 측정 대상이 누구인지, 성과 목표 달성 여부 측정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업에 참여하여 최종적인 목표 달성에 조력할 조연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수 있게 됩니다. 흔히 참여자 선정 방법에 대해 저소득층, 수급자 등 소득 기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 서비스는 공적 부조와 달리 욕구에 대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즉, 욕구에 대한 고려 없이
소득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선정 방법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업의 성격과 참여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사업 초기에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사업 참여자를 제때 모집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면접 심사에서 사업 참여자가 잘 모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물어보면 엄청난 자신감을 피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이 시작되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특성과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적합한 참여자를 모집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계획서에서 사업 내용은 몸통에 해당합니다. 사업명, 문제의식, 성과 목표, 향후 계획 등이 모두 사업 내용에서 파생됩니다. 사업 내용이 바뀌면 이 모든 것들이 연대하여 수정되어야 합니다. 사업 내용에는 무엇을 언제, 누구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회를, 누가 수행하는지와 함께 홍보 계획에 대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표로 구조화해서 작성해도 되고 글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장기 사업의 경우에는 3개년 전체 사업의 구성과 흐름이 각 연도 간에 잘 연결되어 전체 사업의 구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각 연도 내에서도 세부 사업 내용들도 각각을 추진해서 전국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잘 성취할 수 있는 것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안 좋은 예로 3개년 사업이라 하더라도 1차년도 사업계획 위주로 적고 2차년도 및 3차년도 사업은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3년 동안의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중요한데 1차년도에 치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점 유념해서 3개년 전체의 사업의 구성과 흐름이 각 연도 간에 잘 연결되어 전체 사업의 구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내용의 작성에서의 팁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표현하시되 충분성과 세부 프로그램 간의 연계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식을 사업에 충분히 반영해서 소규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충분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여야 하고 세부 프로그램들이 분절적이고 마치 여러 가지를 단순히 나열한 것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세부 프로그램이 설정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의미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많은 경우에 적극적인 형태로 또는 소극적인 형태로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들과 연계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계 협력의 방식은 사업 내용과 성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사업 수행기관이 중심을 잡되 여러 기관들이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등한 관계에서의 파트너십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며 사업 수행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협조를 받는 형태도 가능할 것입니다. 예컨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재가장애인에게 영양교육 사업을 하면서 관내 장애인 관련 시설 내 영양사 또는 보건소 직원 영양사와 아무런 연계 협력 없이 대학의 영양교육과 관련한 전문성만 빌어서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교의 관련 학과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도 유용하겠지만 기관들 간의 호혜 협력 파트너십 정신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심사자는 작성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있어 자신이 갖는 장점이 무엇이고 한계가 무엇인지 협력을 통해 사업 수행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을 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만약 전문성과 관련하여 기관이 갖는 아킬레스건이 있음에도 관련 유관기관 간의 연계를 도모하지 않는다면 현실에 기반한 사업 수행 방식을 찾지 못하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필요한 네트워크는 구축되어야 하며 연계 협력기관과 사업 수행기관 간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 모두 나열하여 양적으로 과시하려는 욕구는 자제되어야 하며 스스로도
중요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제시하신 사업 내용을 실제 구현하는데 투입되는 자원을 돈으로 표현한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과 예산 편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작성한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빠짐없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건비, 사업비, 관리 운영비로 분류하여 편성합니다.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에 투입되는 비용은 인건비에 해당하고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직접 비용, 즉 강사비, 프로그램 준비물 구입비, 자원봉사자 관리비 등은 사업비에 해당하고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간접 비용은 관리 운영비에 해당합니다. 모금회에서 제시한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작성해 주시고 예산 삭감 등을 감안하여 처음부터 예산을 부풀려서 편성한다면 신청기관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나아가 신청한 사업 전체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역으로 예산을 지출할 것인지 실제 단가, 수량, 인원수, 건수,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장기 사업의 경우 3개년 예산서는 큰 흐름만 알 수 있도록 세목 단위로 금액을 기재하시고 1차년도 사업계획서에는 상세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특히 심사자는 사업 내용을 읽을 때 실제 소요될 예산이 잘 편성되어 있는지를 한꺼번에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업 내용을 실제 추진할 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업 내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항목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면 심사자는 배분 신청 전체 내용의 일관성 및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 내용과 예산 편성 간의 연계가 잘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기획할 때 크게 3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지역 사회의 현상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가 더 이상 방관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이에 대한 혁신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와 특정 대상에게 사업을 실시하다가 문제의식을 느껴 기존의 진행 방식 등을 변경하여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경우, 마지막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중단된 것을 전보다 더 발전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 아이디어와 내용은 작성자나 신청기관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왜 이 사업을 기획하여 신청하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스토리라 하더라도 문제 상황을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다음의 예시처럼 장애 청소년에 대한 취업 역량 강화를 실시한다면 취업이 쉬워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교육 과정을 잘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장애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가 해결된다면 취업이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사회와 기업이 장애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수용 정도가 높아지도록 하는 사업을 기획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보는 시각에 따라 사업 내용이 달라지므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개입 지점에 대해 작성자 혹은 기관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 파트는 꿈 사업을 신청하는 기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사업으로 성과가 담보되지 않더라도 시도 자체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면 꿈 사업에 해당하므로 혁신성 부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통적인 복지 대상자를 넘어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을 발굴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접근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을 가져봅니다. 기존의 영역에서 탈피하여 다학직접 접근을 통한 관점의 다양화 및 융합을 통한 혁신적 접근 방법을 고민해보세요. 나눔과 꿈의 꿈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항목입니다. 대상의 특수성, 양상 등 사업 대상의 혁신성, 프로그램, 서비스 등 사업 내용의 혁신성, 기술, 제도, 협력 체계 등 운영 방식의 혁신성이라는 3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내용을 고민해 보세요. 예산 부족이나 성과가 담보되지 않아서 시도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해 의미 있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인가에 대해 심사자들은 가장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에 얼마나 선도적인지를 사업 계획서에 잘 표현하면 심사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에 작성된 혁신성이 한 가지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추후 일정한 평가의 시점에 얼마나 관철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므로 측정 가능한 지표 및 판단 근거를 꼭 제시해 주세요. 혁신성 관리 지표 및 판단 근거는 앞에서 작성한 프로젝트의 혁신성에 기초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의 혁신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요약 정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제시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높인다면 작성이 용이할 것입니다.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혁신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합니다. 단순하지만 이와 같은 서식을 별도로 작성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얻어내었음을 확인해야 한다기보다는 혁신성이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효과성 파트는 나눔 사업을 신청하시는 기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사업 대상, 사업 내용, 진행 방식, 전달 체계 등의 변화, 차별화를 통해 생산성과 효과성 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면 나눔 사업에 해당하므로 효과성 부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기관에서 경계선 지능 청년들을 위한 바리스타 교육 등 취업 훈련 프로그램과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취업의 문턱이 높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차별화된 방식으로 지역사회 상점 또는 실제 현장 훈련 시스템을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경계선 지능 청년이 실제 일할 수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시각이나 접근 방식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프로젝트의 차별성을 제시해주면 됩니다. 사업 대상의 차별성, 사업 내용의 차별성, 운영 방식의 차별성 등으로 구분하여 자유롭게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성 증진을 위한 관리 지표가 단 한 가지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추후 일정한 평가의 시점에서 얼마나 관철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므로 측정 가능한 지표 및 판단 근거를 꼭 제시해 주세요. 심사자는 기존의 사업과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를 가장 핵심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유사 사업의 진행 방식이나 전달 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면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매번 새로운 모델이나 신규 사업만이 우수 사업이 아니라 발견과 변화를 통해 지금 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관리도 혁신성 관리와 마찬가지로 차별성 관리 지표 및 판단 근거는 앞에서 작성한 프로젝트의 효과성에 기초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의 차별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요약 정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제시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높인다면 작성이 용이할 것입니다.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차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합니다. 혁신성 관리와 마찬가지로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잘 유지해 가는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차별성이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청하는 사업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구상 제시된 것이 아니라 치밀한 조사와 수행 경험의 근거에서 구성되었으며 신청기관이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갖는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보다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많은 사업 계획을 심사하면서 사업 아이템의 매력이 비슷하다면 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관이 선정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기관이 이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와 그렇게 지원하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외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정보 조사, 현지 협력 기관 및 지방 정부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도출된 필요성을 토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나눔과 꿈 사업에서는 산출 목표와 성과 목표로 구분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산출 목표는 성과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수단적 성격의 목표인데요. 앞에서 작성했던 사업 내용을 추진하면 뒤에서 제시할 성과 목표가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연결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산출 목표로 설정될 수 있는 것은 첫째, 사업 내용을 실제로 수행한 것이거나 둘째, 프로그램 공급자, 기획자가 마음대로 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목표치인 경우를 말합니다. 두 가지 중에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은 실제 수행한 활동보다는 성과 목표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목표치입니다. 산출 목표에 따른 모니터링 방법은 산출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달성을 위한 관리 방법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목표란 인적, 물적 노력과 시간을 조직 투여하여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말합니다. 성과 목표의 차원과 초점은 매우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코딩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면 코딩 실력의 향상이 성과가 될 수도 있고,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사업 참여자와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우울감 감소가 성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과 목표는 사업 참여자, 사업 내용, 성과 지표 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누구를 어떤 개입을 통해서 어디까지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목표치는 변화의 대상, 변화의 수단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과 목표는 사업 참여자 중에서 핵심 참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성과 목표를 설정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그 사업이 지향하는 가치와 대상, 사업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표 설정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성과 목표의 차원과 초점은 매우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목표로 설정할 것인지가 늘 논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프로그램 종료 전까지 달성할 목표치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전국적인 목표치라기보다는 사업기간 범위 내에서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목표치여야 합니다. 목표를 기술할 때에는 사업 참여자와 사업 내용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지향점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변화치는 사업 대상자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한 변화치는 사업을 실행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사업 내용은 목표에 대해 수단적 성격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구의 변화인가, 무엇을 통한 변화인가, 왜 A 프로그램이 아니고 B 프로그램을 활용하는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의 예시처럼 보다 나은 삶, 건설적인 관계 등과 같은 애매모호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평가 계획은 어떻게 성과를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틀을 말합니다. 평가 도구 및 방법에는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지표와 누구에게서 어떤 도구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하여 주시고, 측정 시기는 언제 평가를 실시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평가 방법은 양적 평가 방법과 질적 평가 방법으로 나뉩니다. 양적 평가 방법은 양적인 측정이 가능한 지표나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하거나 양적인 참여 관찰을 하게 됩니다. 질적 평가 방법은 양적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 질적인 변화 수준과 그 변화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질적인 참여 관찰이나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합니다. 성과 지표는 성과 목표의 진수를 점검하는 수단입니다. 성과 지표는 성과 목표의 진수를 점검하는 수단입니다.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와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 관련되는 자료를 누구에게서 언제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성과 지표는 여러 척도집을 검색해서 가장 적절한 것을 찾거나 적절한 지표를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척도를 찾기 어렵다면 모금에서 발행한 성과 측정 척도집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운로드는 온라인 배분 신청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신청하신 사업이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지식과 지혜, 경험을 토대로 무엇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수행한 사업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활용 계획은 신청기관이 이 사업을 왜 구상했고 또 이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전체 사업 조감도에서 어느 지점에 두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며, 심사자는 신청 사업이 신청기관의 전체 사업 수행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기 사업의 경우에는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통해 얻어진 성과를 통해 타 유사기관의 지역사회의 관련 정책에 어떤 유의미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를 거두는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성과를 통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노력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회에 대한 울림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각 슬라이드에서 피해야 할 예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의 범위에 적합하지 않는 대처 방법, 예산 쓰임새의 불명확성, 문제 분야에서 기관의 경험 부족, 다룰 수 있는 것보다 복잡한 활동 내용, 지역 사회가 배제된 기획 과정, 합리적이지 못한 일정표, 불명확한 평가 계획, 명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목표라면 실패하는 프로포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성공하는 프로포절의 요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공모 사업의 목적이 단지 선정되고 돈을 지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변화시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사업의 필요성이 명확하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수행 후 명확한 성과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기획의 구성 요소 간의 논리적 연결이 자연스러워야 하며 불필요한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해야 합니다. 장황하게 긴 것보다 간결한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우며, 이를 위해 전체 사업 체계도를 간결하게 구성해 사업을 시각적으로 한 번에 이해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포절을 심사하는 기준, 그리고 전문성 등을 고려해 프로포절을 작성하신다면 성공적인 프로포절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전에는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해 보시고 체크하셔서 준비하시는 사업들이 꼭 선정되시길 바랍니다.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고 제안서 작성을 위한 이해를 높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들이 많이 제안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나눔과 꿈 사업계획서 작성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 나눔과 꿈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